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런 논리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간편보험 계약을 해지시키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그때 금감원이 할 일은 그 회사에 대한 처벌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간편보험 관련해서 고지사항의 범위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금감원이 제시한 간편보험의 3개월 고지사항 질문을 추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전이지만 이미 간편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유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간편보험은 일반 심사보험과 달리 고지 의무를 청약서 고지 항목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2024년 금감원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년 1월 2일 금감원이 간편보험 가입 전 지켜야 할 중요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간편보험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지켜서 준비하셔야 추후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일 금감원 보도자료 발표 이후 각 보험사는 간편보험 고지사항을 추가합니다. 간편보험을 가입하기 전 과거 질병을 묻는 단계에서 고지 의무사항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또한 현 시점 각 보험사의 인수조건을 확인 후 앞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어느 회사가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이 간편보험의 청약서 고지사항 항목을 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만성질환자들은 고지 의무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질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간편보험 고지사항의 질문 추가가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고지사항의 질문이 추가된 것만큼 게다가 그 질문이 매우 결정적인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이 간편보험의 보험료를 종전보다 인하하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금감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간편보험의 고지 항목을 2개 더 늘렸으면서도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을 2개 더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 전에 있었던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고지사항에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간편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의심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보험회사들이 그 고지사항을 보고 계약을 인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괜히 간편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간편보험의 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일반 심사보험에 비해 일부러 청약서 고지사항을 줄인 상품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되어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병력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간편보험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런 논리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간편보험 계약을 해지시키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그때 금감원이 할 일은 그 회사에 대한 처벌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간편보험 관련해서 고지사항의 범위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금감원이 제시한 간편보험의 3개월 고지사항 질문을 추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전이지만 이미 간편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유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간편보험은 일반 심사보험과 달리 고지 의무를 청약서 고지 항목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2024년 금감원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4월 1일부로 간편보험 청약서 3개월 고지사항 질문표에 질병 확정 진단과 질병 의심 소견을 추가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2024년 4월 간편보험 인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업조직과 GA 소속 설계사분들에게 알렸습니다.
A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간편보험 인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3개월 이전에 최초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번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을 내원 시마다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을 낸 후 계약을 인수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2024년 4월 1일 이전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었던 만성질환자들이 이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B보험사는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 변경으로 인해 인수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점을 따라가 보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전 만성질환으로 최초 진단받은 사람은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 경우 아래 프로세스처럼 고지하면 심사를 통해 인수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간편보험의 알릴 의무가 변경되었는데도 예전처럼 고지하지 않고 청약을 한다면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C보험사도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 변경으로 인해 인수기준도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예시를 통해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C보험사도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고지사항에 물어보는 질병 확정 진단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C보험사는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도 예시 3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검사, 재검사에 대한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은 2024년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 청약서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감원의 결정입니다. 다만 추가검사, 재검사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016년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아무튼 D보험사도 C보험사처럼 만성질환자들은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를 해야 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인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만성질환으로 통원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인수기준을 밝힌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보험사는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개월 이전부터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고 통원 중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 경우 고지하지 않고 간편보험에 가입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병자 보험이라면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사용하는 보험사를 택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간편보험입니다. 그럼 바로 간편보험 보험료 비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설계는 회사 사무직 종사자로 설정하였고 355 간편보험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계하였습니다. 담보는 3대 진단비로 구성하였고 일반암 3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각 1천만원씩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40세, 50세, 60세 보험료를 확인해보면 40세 여성은 A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44,247원, 그리고 가장 보험료가 높은 곳은 K보험사가 74,470원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50세 여성은 A보험사 54,027원, K보험사가 85,140원, 60세 여성은 A보험사 65,601원, K보험사가 92,69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대 진단비를 동일 조건으로 설정 시 A보험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은 남성도 보험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0세, 50세, 60세 회사 사무직 종사자로 설정하였고 355 간편보험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계하였습니다. 여성과 다른 점은 일반암을 3,000에서 2,000으로 줄여서 설계하였다는 점 참고하시고 남성도 3대 진단비 보험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세 남성은 A보험사 44,494원, K보험사가 54,564원으로 남성도 A보험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50세 남성은 A보험사 64,624원, K보험사 78,080원, 60세 남성은 A보험사 88,048원, K보험사는 115,060원으로 책정됩니다. 끝으로 많은 생손보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변경된 간편보험 인수기준을 발표하고 있고 그 기준을 보더라도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통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간편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 추가된 질병 확정 진단에 해당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편보험이 이번에 변경된 고지 의무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들은 제대로 인지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또한 제대로 인지하고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보험은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순간부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속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세일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험 설계사의 내일은 없습니다. 보험인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파악한 팩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험인들이 상품을 검증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권할 때 고객들은 우리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더 위험해지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품에는 이름이 있고 그 상품은 이름값을 해야만 합니다. 험난한 세상 보험까지 모험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간편보험에 문의가 있을 시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